나 있잖아. 명절에는 늘 시댁부터 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랑 놀러 갈래. 친정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아, 당신이 직접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 내가 어떻게 연락드려? 아이, 당신이 좀 말해주라. 응? 아니, 나 거절당할까봐 연락 못 드리겠단 말이야. 아유, 알았어, 내가 할게. 정말이지? 나중에 딱 말하기 웃기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게 얼마만의 탈출인가.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줄 거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는 아내. 벌써 바다에 풍덩 빠져 수영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여행을 허락했을까요? 예,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야, 그 아가. 그리고 요번에 저기 부산 사시는 고모도 오신다 하고 울산 사시는 작은아버지도 오신다 하네. 오랜만에 명절에 친척들 엄청 많이 모인다. 니 좀 일찍 좀 내려온다. 아, 어머니, 저 혹시 삼식이 아빠가 전화 안 드렸어요? 뭐? 니 일찍 내려온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번에 친정어머니 생신이라서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뭐? 아니 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명절에 뭔 여행은 여행이고 당연히 시댁이 먼저지 뭔 여행이야. 야,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 나 끊는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네가 안 온다 해가지고 내가 왔다 아이가. 아이고, 여행은 무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아,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안 드렸어? 아 맞다, 깜빡했다. 아우.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심지어 하루 전에 오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여행은 명절 끝나고 다음에 가자. 어? 다음에? 다음에 언제? 다음에 언제? 약속했잖아. 그냥 이번엔 집에 갔다. 말로만 듣던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여행 갈 거야. 나 시댁 안 가. 아유, 뻥 터졌네요. 근데 저 보면서 화가 막 나긴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남편들이 그 어려운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막 아내만 막 가슴 터지는데 이거 다시는 못 그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여행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행이 아니라 친정엄마의 생신이잖아요. 네. 저런 경우는 과감하게 며느님이 혼자 친정으로 가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혼자? 네, 혼자 가버리는 네.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땐 너도 시댁에 혼자 가는 게 좋겠다, 당신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전업주부에 계신 분들은 자기 발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부가 동등하지 못한 선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 자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불편하겠죠. 특히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사실 이제 어머님이 저희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어머님도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뭐 친척들이 오니까 좀 미리 오라는 건데 사실 남편이 그 전에 얘기만 좀 언지를 줬었어도 어쨌든 그 사이에 뭐 얘기가 오고 가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무조건 하라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남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얘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어머님이 잘못됐어요 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아내는 그냥 소총 한번 쏘려고 그러는데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 충분히 좀 공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심어둔 다음에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으니 요번엔 저희가 좀 이렇게 하는 거 어머니 한 번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장서 갈등에서는 딸이 나서줘야 되고 고부 갈등에서는 또 아들이 나서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적극적으로 매사에 이렇게 좀 대응을 잘 해주면 시어머니도 조금씩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요. 시어머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들이 내가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 편을 드는 거죠. 그렇게 보일 경우는 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더 때문에요.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며느리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내 관점에서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죠. 중요한 거 2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그 며느리와 아들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와 며느리 중에 골라야 되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지? 그냥 이 둘 사이에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남자들 좀 연기를 배워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울어야겠네. 꽝 하고 울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래도 계속 이 다툼 상황이 발생하면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손 변호사님? 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선 뭐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잘못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남편이나 아내 본인, 자기 자신의 잘못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좀 서로 엮여 있는 경우,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부모가 뭔가 이제 뭐 일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우자에게 참아라. 이거 우리가 참아야지 어떡하느냐. 또는 이건 너의 잘못이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방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잘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참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배우자의 잘못을 가가지고 시시콜콜 다 얘기한다, 보고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한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남편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이 시정에 계속 못 가게 한다. 그래서 막 이혼까지 간다. 이럴 경우에 남편 혹은 시부모님께 위자료 청구 같은 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시부모님이 무조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부당한 대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반대하는 게 우리의 부부 생활이 누군가 때문에 이혼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이 책임을 다하는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제 그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폭언을 하거나 비난을 하신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만약에 이제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 갈등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안 가면 안 되나요? 꼭 가야 되나요? 이거 안 가면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꽤 많이 받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한두 차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곧바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갈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또는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 갈등이 다 이제 폭발해서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 그런데 좀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까 정말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게 그러면 막 불편하다고 해서 막 연락을 안 하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요, 사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왜 이래 명절에 찾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제약, 거리의 제약,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락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껄끄럽다고 해서 아예 연락을 차단하거나 안 받거나 아예 심지어 집에 방문했는데 책상 밑에 이제 숨어 있었던 실제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연락을 피하는 걸 넘어서 얼굴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책 배우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책 사유, 이건 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유를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그게 법에서는 오히려 잘못으로 인정돼가지고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서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전략적으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친정에 잘 안 오니까 나도 시댁에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경우들,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양 변호사님? 사실 이제 두 가지는 뭐 이런 문제는 남편이 안 가니까 그럼 나도 안 갈게라고 두 분이 협의가 되면 그건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한데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안부를 살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이혼 사유가 약속에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불편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느냐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갈등 때문에 갈라서라라는 방송이 아니라 행복하게 명절 이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순서입니다. 특히나 이제 남편들의 자세와 태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한지원 전문가님께서 남편의 태도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친정과 연휴 기간에 양가에 대등하게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가에 먼저 갈지 시댁에 먼저 갈지도 순서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요. 또 얼마나 체류를 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제사는 아내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반반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명절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남편이 아내 편인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진짜 가족은 지금 아내고 내 아이들이라는 걸 확실히 하셔야 내가 누구 편인지도 확실히 알고 계실 수 있고요. 그것을 또 시어머니나 뭐 친정 엄마도 보시고서 그것을 인지하시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관여하시는 것도 좀 줄어들 겁니다. 네, 잘 외우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내 편으로 바꿔서 내 편. 남편 말고 내 편으로 부르는 게 내 편이 좋을 것 낫네요. 같습니다. 네.